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느 현장이냐고요? 콩밭 조기 대선이라는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유예했다가 아주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할 겁니다. 성족이 흔든다고 트럼프가 관세 깎아주진 않을 겁니다. 4월 11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요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붕괴됐습니다. 세상에.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17명 중에서 작업자 총 5명이 연락 두절이 됐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명은 안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겠습니다마는 네. 1명은 연락이 닿아서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안타깝게도 다른 1명은 현재 실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떡해요. 소방당국은 인원 60여 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했고요. 소방 드론을 이용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건설 중인 교량이 붕괴되는 그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파이터에서도 든든한 출연자이시기도 한 허주연 변호사님이 저 사고가 난 인근에 살고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 12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멀리서 빠른 같은 게 한 2번 정도 들렸거든요. 근데 그 주변이 워낙 공사를 많이 하는 데여서 그냥 공사장에서 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새벽 2시부터 붕괴 위험 있다고 교통 통제하고 있다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가 여러 개 와 있더라고요. 제가 1시쯤에 나왔는데 한 2시간 뒤에 아예 땅까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다른 공사장은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연결돼서 더 무너지거나 커지면 아파트나 초등학교까지도 여파가 올 수 있으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주연 변호사님도 하마터면 어떤 왜냐하면 이 1시간쯤 집을 나서고 2시간쯤 뒤에 지금 저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하마터면 얼마나 나중에 이 소식 듣고 놀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 사고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요. 어제 밤 9시 50분쯤에 이 공사 현장에 축대가 휘고 굉음이 들려서 1차적으로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정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신고된 내용을 보면은 이 현장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 이 버팀목 여러 개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된 겁니다. 이 터널을 설명드리면 아치형 터널 하나 뚫고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터널을 뚫어서 양쪽을 확장하는 투아치, 양쪽에 2개 똑같은 구조의 터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공 중이었는데 이 두 터널 사이의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오후 3시 13분쯤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인근에 사시는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새벽에 교통 통제를 하니까 조심하세요. 인근 다니시는 분들, 거주자분들, 지나다니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문자까지 왔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공사 현장 관계자도 뭔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내부에 일부 변이가 발생돼서 싱크홀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좀 차단 작업을 부탁을 드렸고 차량 통제를 좀 하고 있고. 최근에 땅꺼짐, 싱크홀 사고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조짐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이 재난 문자, 지금 안전 문자도 보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지금 그런 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윤미 변호사님, 5명이 애초에는 지금 이 안전이 확인이 안 됐다가 3분 먼저 확인됐고 지금 1분은
연락이 돼서 지금 연락은 됐지만 지하에 계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지금 한 분이 아직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에 지금 너무 걱정돼요. 그렇습니다. 고립된 분도 한 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또 속보가 타전되기도 했는데 일단 공사 관계자가 언급한 것처럼 선제 이 조치를 했다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균열의 조짐이 보이니까 바로 광명시청 쪽에 알렸다는 겁니다. 네. 그 시각이 오늘 자정 30분쯤이었고요. 공사 관계자가 광명시에 알리고 광명시는 이후에 경찰에 인근 지역의 통제를 요청을 해서 지금 신고를 접수한 그 경찰은 광명 양지 사거리부터 안양호연 3거리까지 왕복 6차선 오리로 1km 구간을 모두 통제해서 현재 차량과 사람 모두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구조 작업 도중에라도 혹시 추가 붕괴나 추가 지금 여파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 총 5분이 애초에 실종됐는데 그중에 지금 한 분이 연락 두절됐고 지금 아직 이 위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작업에 물론 구조하시는 분들 고생스럽고 위험하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하시겠지만 구조 작업의 속도를 왜냐하면 날이 저물기 전에 정말 구조 작업의 속도를 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승객이 잠들면 바빠진다? 이거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안진영 기자님.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난달 29일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넣은 건데 자, 그런데 승객의 주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깨어보니까 본인이 택시 안에 토를 했다고 그리고 기사를 때렸다면서 기사가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택시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이거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 운전하는데 건들면은 진짜 때렸어요? 그럼요 이거 좀 봐요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봐아 그 X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왜 나한테 푸냐고 하자마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 일단은 당시 대화 이 내용, 녹음된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승객분이 난처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승객분은 재차 묻잖아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못된 행동했습니까? 때렸습니까? 택시 기사님을.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객은 좀 당황을 한 거죠. 본인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택시기사는 맞았다고 하고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냐고 지금 얼굴 보라고 상처받은 얼굴까지 보여주니까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당연히 기억이 없으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경찰서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객은 경찰 앞에서도 억울함을 계속 호소한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신 건 맞고 택시 탑승했지만 제가 구토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뭐 술버릇이 토하거나 하는 적도 없고 네. 때렸다는 것도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거 정말 억울하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은 경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택시로 경찰서까지 이동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손전등을 들고 택시로 가서 택시 내부를 살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손님이 앉았던 그 승객이 앉았던 뒷좌석에는 토사물 흔적이 나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종근 평론가님 승객 입장에서는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자신 또 평소 이 주사가 없고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항변하지만 그 경찰이 이 표에 손전등 비춰봤더니 뒷좌석에 토사물이 나왔으면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 의심적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자, 해당 경찰이 이후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그 바발로 보이는 토사물을 국과수에 의뢰를 한 거예요. 감정을 진짜 이 사람의 토사물이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경찰이 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을 한 겁니다. 아니 경찰이 택시를 왜 타요?
이종훈 평론가님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의심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탄 건데요. 손님인 척 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탄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경찰이 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주행을 한 겁니다. 아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그래? 아 진짜. 저 오바이트 안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나니까 김효성 기자님, 시청자분들, 에? 멍미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경찰분들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시기사가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열심히 사기를 쳤어요.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보시면 그 마트에서 소고기죽 2개와 커피를 구입합니다. 그리고서는 봉투에 마구 쏟아 부어서 세상에. 막 흔들어서 토사물을 만들어요. 어머, 세상에. 가짜 토사물인 거죠.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난 다음에 만취한 손님이 택시에 타고 나면 그리고 잠이 들면 이렇게 만들었던 위장 토사물을 여기저기 택시 안쪽에 여기저기 뿌리고 난 다음에 또 손님이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승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앞서서 그 경찰이 국과수에 토사물 감정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네. 당연하게도 이 토사물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토사물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위 액속에 닿았기 때문에 뭔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그 뭔가 물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였겠죠. 그러니까 토사물이 진짜 토사물이 아닌 걸로 이 택시 기사가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탄 건데, 근데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 국과수에 의뢰를 보낸 토사물은 결과를 받으려면 나중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물론 우리가 경찰의 촉 이런 얘기 합니다만 어떻게 미심쩍어서 저 택시를 타게 됐을까요? 경찰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본인이 수사했던 내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머나. 똑같이 이 승객들이 술 취해 있으면 기억 못한다는 걸 악용해가지고 이거 토해놨으니까 물어내라 이랬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사건을 반추해 보니까 피해자 얼굴도 이번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가짜 택시기사랑 얼굴이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서 똑같이 잠든 척 해봤을 때도 똑같은 짓을 하는지 한번 그 현장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거고요. 네. 이 택시기사는요, 같은 범죄로 무려 이 징역형까지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도 그 과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죄를 이어갔던 건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서울, 경기, 충청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무려 160명이 넘는 승객들한테 한 명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어머나. 뜯어내서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경찰은 이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경찰이요, 촉도 촉이지만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 이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이거는 정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건을 파고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뒷자리에 당시에 만취한 손님인 척 타신 경찰분 형사님뿐만 아니라 다 팀을 짜서 저 택시기사를 또 뒤쫓는 그런 팀들까지 해서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체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게 증거를 들이민 건데 이 경찰분은 그런 생각 하나뿐이었답니다. 더는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했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 저희한테는 최초 15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응하지 않자 그 합의금은 점점 10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내려오면서 자기 계좌를 적어주면서 송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좀 이렇게 취객으로 이장하면서 하게 된 이유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다 잡고 나니까 저 몹쓸 인간을 잡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아까 그 뒤에서 만천척한 그 연기는 메소드급 연기에서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바로 경찰인 걸 신분을 밝혔으면 이 현장이 사건 현장이 어떻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현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저런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경찰을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을 잘 체증할 건지 하는 부분도 노련미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한 건 너무 잘한 것이고 저는 더 황당한 게 피해자가 160명이라잖아요.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도 없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취해서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점점점 대담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두 명 하다 걸렸으면 저랬겠어요? 그러네요. 만약 이번에 경찰이 저 사람 못 잡아서 봐요. 그러면 더 많은 피해자가 또 발생했지 지금 않겠어요? 오늘 저녁에 또 어디서 할지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런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줘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준 경찰들이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몹쓸 인간은요, 저 몹쓸 택시기사는요, 진짜 큰 죄를 저지른 거 왠 줄 아세요? 이 자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저런 행동이 지금 만천하의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전국에서 땀 흘려서 친절하게 승객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수많은 택시기사님들이 오해, 곱지 않은 미심쩍은 눈초리 받게 생겼잖아요. 대다수의 기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뉴스파이터는 믿습니다. 저 몹쓸 인간은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율희? 김묘성 기자님, 율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율희? 네, 그렇죠. 한때는 걸그룹 라붐으로 활동을 했던 가수 율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쩌면 새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유리 씨의 모습도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얼굴 보면 기억나요. 얼굴 봅니다. 네. 기억나요. 그리고 지난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리 씨가 전 남편이었던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 씨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를 두고 참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랬었죠. 그 일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고 또 맞아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야말로 작심 폭로를 하면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전달이 됐었거든요. 이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고 네.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게 나는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내가 마음이 좁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꺼냈고 나는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며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우리 그 있잖아요. 저는 대다수의 네티즌분, 누리꾼분들은 선량한 분들이라고 믿지만 그 정말 일부 손가락 잘못 늘려가지고 남의 험담, 있지도 않은 험담을 막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 유리 씨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익명 속에 숨어서 이게 왈가왈부하는 건 쉽지만 당사자한테는 그 부분이 굉장한 공격으로 느껴지고 상처로 남기 때문에 유리 씨도 참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세상에. 같은데요. 유리 씨는 이혼 당시에 그 전 남편 최민환 씨와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다 서로 주고받지 않고 아이들은 전 남편한테 이제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유리 씨 그 이후에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육권이란 건 부모가 아무리 협의를 해도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의 양육 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또 신청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유리 씨가 요즘 근황을 밝히고 있고요. 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 차례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를 했던 것 같은데 조정은 성립하지 못해서 아마 계속해서 재판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 유리 씨한테는
좀 다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유리 씨 다시 출발선에 섰다고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하.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저 머리 잘랐어요, 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있다 보니 애가 많이 강해졌다. 필요할 때 감정을 쏟고 필요할 맞아. 때 공감하고 요즘에 그런 방법이 생긴 거지. 달리기 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기보다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기분 진짜 좋다. 그래? 마음 먹길 잘했다. 할 수 있다. 유리야. 네. 걱정 근심 다 털고 마음을 다시 먹자. 화이팅! 화이팅! 유리 씨 어떤 밝은 모습 보니까 일단은 반가운데 안진영 기자님 앞서 긴 머리 그거 아깝잖아. 길었던 그 시간도 있는데 노력과 정성. 근데 바람의 저항을 줄이려고 긴 머리를 자른 거 왜? 달리기와 머리 자른 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머리를 자른다. 그리고 뛴다는 거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다. 아하. 이게 둘 다 새 출발의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유리 씨가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혼한 걸 후회하진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마련돼야겠죠. 자, 그에 대해서 유리 씨는 신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전하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방금 뛰는 것도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네. 2달 안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대단한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라톤 시청자분들 중에 마라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2.195km라는 풀코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그래서 하프 절반 정도도 아니고 안 그러면 10km, 5km 이렇게 구간 나뉘어져 있는데 5km, 10km도 아니고 42.195 풀코스에 도전한다고요? 아니 레알입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다 이겨낼 거야. 저는 도전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전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거에 대한 변화를 기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그냥 저 모든 것을 바쳐서 진짜 제 한계를 마주하고 진짜 제 한계를 뛰어넘고 싶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유리스 파이팅! 파이팅! 김유리 너 지금 힘들어? 너 지금 이거밖에 안 돼? 해야 돼요. 저 안 그러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저 유리 씨가 뛰는 모습을 옆에서 약간은 저거 뛰는 거야 하시면서 보시는 분은 해병대 출신 해병대 때는 좀 더 혹독하게 뛰죠. 옛날엔 그랬죠. 아하.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유리 씨 뛰는 거 보면 잘 뛰니까 지금 잘 뛰죠. 저 정도면 잘 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했던 분이라면 저게 뭐 저렇게 뛰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별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준비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뛰는 것도 저는 열정적으로 잘 뛰는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42.195km를 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가다가 쉬더라도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와, 멋진 말인데 저는 이거.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유리 씨가 실제 지금 현재 체중이 약 한 166cm에 48kg 정도 된대요. 근데 본인이 건강했을 때보다 약 10kg 정도 체중이 적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네. 그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보자는 마음으로 마라톤 도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깡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본인이 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네. 이게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혼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네.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에게 큰 일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고 싶어서 달리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통받지 않고 다시 일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내는 그 정신력이라면 앞으로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응원해 볼 거고요. 유리 씨가 뛰는 모습, MBN 개국 30주년 특별극 예능 프로그램 내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19일 날 방송되니까요. 유리 씨를 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이? 트로트 가수가 공을 줍니다. 이거 뭔가 잘못 알려진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트로트 가수 신세령 씨입니다. 이름만 듣고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역 행사 무대에 자주 올리면서 울산에서는 꽤 알려진 가수입니다. 이분인가 봐요. 네, 과거한 이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실력이 알려졌고 밤무대 가수 제안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7년 전 어쩌다라는 자신의 곡을 내면서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리고 4년 전에는 지상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사연과 노래로 주목받으면서 지금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분입니다. 근데 무대에 서면 빛이 나는 그런 가수분이 앞서 제목, 그래서 더더욱 저 제목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주목받는 분이 웬 고물을 줄까? 잘못된 거 아닐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고구마 챙겨준대. 국모야. 아이고야. 고마워요. 다 빼. 오늘은 수지 맛은 장사. 아이고 좋아. 기분 좋다. 왠지 올라간다. 올라가. 자꾸 올라간다. 35,750원 나왔습니다. 3원 안 돼요. 오빠가 한 번씩 가다가 실수하더라도 좀 봐줘요. 오빠가 지체장애 상급이거든요. 오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 참 열심히 사네. 그래도 세령이는 맨날 노래 한 곡 때려줄까? 제가 뭐 한 곡 해드릴까요? 네 나로 불기는 내가 왜 울어 둘도 없는 나의 인생길 잘한다. 아니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시청자분들이요, 김효성 기자님, 아니 고물을 줍는데 저렇게 쫙 빼있고 고물을 준다고 말도 안 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가수 신세령 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행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업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복장도 갖춰졌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또 노동요를 또 이렇게 부르기도 노동요.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신세령 씨가 친오빠와 함께 고물을 주우러 다니지 벌써 10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오빠분이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이 고물인지 잘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세령 씨가 오빠 옆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돕고 있다고 하고 동네 주민분들도 이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 오빠분이 신세령 씨보다 7살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신세령 씨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오빠가 지적장애 3급뿐만 아니라 저장 강박증까지 있다 보니까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까지 집에 다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최진문 교수님, 사연을 듣고 보니까 참 신세령 씨의 저 모습이 참 애틋하고 좀 먹먹하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오빠를 돌보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오빠가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지금 설명해 들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빠를 돌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결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가수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도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신세령 씨가 돌보는 가족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이고. 누구냐면 네. 오빠가 산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적장애 상급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유가 뭐냐면
오빠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신세령 씨 오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올케 조카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케가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서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상태가 좀 심해지니까 조카를 정신병원에 보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조카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아유.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의 집으로 들여서 오빠와 조카를 같이 돌보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세 식구가 한 주방에 산 지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얼마나 1, 2년, 17년 됐어요. 세상에. 17년이란 세월 동안 자기 노래 부르고 자기 가수 활동하면서 고물 줍는데 같이 다니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조카가 몇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좀 심해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병원에 지금 머무르고 있대요. 지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신세령 씨가 오빠를 데리고 종종 병원에 조카를 만나러 면회를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말이 쉽지요. 17년 동안 돌보고 있답니다. 세상에. 근데 신세령 씨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거보다 더 멋지다. 멋지요? 작은 거 먹어봐. 보자. 작은 거 먹어. 작은 거 먹어. 오빠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올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빠 정말 정신적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일주일 넘게 오빠가 방에 불도 켜지 않고 그냥 누워서 죽으려고 그렇게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때 오빠가 눈빛이 나를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를 좀 데려가 이런 눈빛이었어요. 내가 희생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엄마 아버지도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책임을 졌어요. 오빠는 제가 어느 정도는 케어가 가능했는데 조카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세상에. 정말로 천사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근데 장윤 변호사님, 정말 신세령 씨의 어떤 헌신 덕분에 오빠 그리고 조카분은 어떤 이 생활을 뭔가 영위해가고 있잖아요. 바르게. 그런데 자신도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가족, 본인보다는 장애가 있는 조카랑 오빠를 먼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신세령 씨는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보살펴야 된 가족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네. 본인 아들입니다. 어머나. 이제 신세령 씨는 과거에 이제 결혼을 하고 29살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한 명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결혼 5년 만인 34살에 남편과는 좀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뒤로는 혼자 싱글맘으로서 아들을 양육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아유. 여러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신세령 씨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혼자서 애하고 같이 먹고 살기는 정말 막막했어요. 도둑질 사기만 안 하고 제가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애 아빠가 되게 노름을 좋아했어요. 가정에는 그냥 등하시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기죄로 또 구속도 되고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조카랑 오빠는 내가 기둥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이 나의 기둥이에요. 아, 세상에. 신세령 씨가 정말 인생이 참 질곡이 참 많다, 우여곡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이종근 평론가님 아들이 든든한 기둥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다가옵니다, 진짜. 그렇죠. 오빠와 조카는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다. 바로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신세령 씨의 과거에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도 또 오빠와 조카를 건사하는 와중에도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신세령 씨의 아들은 지금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나가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신세령 씨 이렇게 소회를 밝힙니다. 조카 오빠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일어서야지, 버텨야지 하는 각오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해준 게 없는데
착하게 커준 아들 덕에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힘이 난다는 신세령 씨. 현재는 가수 활동과 더불어서 생계를 위해서 18년 동안 운영 중인 라이브 바에서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서빙이면 서빙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신세령 씨의 이 마음 그리고 이 헌신, 이 노력, 사랑 아마 하늘은 다 감복하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복이 분명히 아드님의 공인에게서 합격이란 또 선물도 안겨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 이게 뭐예요? 뭔가 큰 불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려면 지난해 5월로 시간을 좀 되돌려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실 것 같은데요. 부산의 한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에게 흉기로 무참히 살해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생방송으로 계속 중계가 됐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가해 유튜버가 어제 한 말인데요. 법정에서 한 말이 바로 이 제목과 같습니다. 아하. 먼저 지난해 5월입니다. 범행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맞죠, 이거 법원. 예, 부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들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여기서는 뭐 때릴 수 있겠나, 저 안에는. 이 법원 맞지? 걱정입니다. 1시간 전에 지금 들어가려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긴장되네. 바로 이때가 그 처참한 순간이었어요. 안진용 기자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인 50대 남성과 피해자 남성 두 사람은 비슷한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서로를 비방하면서 무려 200건 넘게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사건 발생 당일은 이 가해 유튜버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 붙잡혔는데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 당시에 가해 남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갑자기 만세 삼청을 한 뒤 재판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 그렇게 해놓고 다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희가 뭐예요? 살해 의도 없다고 했다가 감사하다 했다가 만사함창했다가 항소하다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 유튜버 저 사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의 발언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유튜버 50대 남성인데 2심 선고를 듣고 나서 갑자기 그러면 구속 취소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한 재판부에. 법정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50대 남성 어떻게 결정됐는지 설명해줘야지라고 큰 소리로 따졌다는 겁니다. 무례하게 재판부한테. 그러니까요. 이후 검사 쪽으로 얼굴을 돌려가지고 검사들한테 내가 설명해봐. 욕설을 퍼부었고요. 관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만 구속 취소가 되는 거냐? 이 국가가 윤석열일 거냐라고 재차 소리를 쳤고 욕설을 이어가던 50대 남성 결국 교도관과 법정 경위들에 둘러싸여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이 몹쓸이가 정신 진짜 못 차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2심 공판이 진행되던 순간에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족은 합의 시도나 사죄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엄벌을 촉구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 시도를 하지도 않은데 법정에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가해 남성 재판부에게 지금 그 말을 한 유족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가족의 가짜
가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 사람으로 주장하면서 또다시 법정 분위기를 어지럽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사람의 어떤 품성이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네. 여기에 취해서 망상까지도 사실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런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도 항소심 감형을 기대해요. 어떻게 될지 항소심 결과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 봤더니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학생이 수중에 돈이 좀 부족했는지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아이스크림 대신 계산대 위에 있는 작은 사탕을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어허. 그래서 사장님은 흔쾌히 사탕을 무료로 주고 또 물까지 마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 학생이 다음 날 또 이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어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네.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서성이던 어린 남학생,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이어 학생은 가게 앞으로 배달된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하나씩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깜짝 놀란 사장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학생은 웃기만 하면서 끝까지 옮겼습니다. 사장님은 고마운 마음에 어린 학생에게 사탕 2개를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 말에 동생 사탕까지 챙기고는 어머나.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가게를 떠나는 학생의 모습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닫는 것도 마지막에 잊지 않았고요. 네. 인사까지 하면서 떠나는데 그 모습 참 흐뭇합니다. 어머 진짜 문까지 닿네요 세상에. 게다가 또 인사를 인사도 또 합니다. 90도까지 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 아이를 보는 그 사장님의 마음도 저희와 똑같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쪽에 있는 사탕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공짜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감사하다 하고 다음날에 다시 찾아와서 제목 옮겨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요즘에 흔하지 않잖아요. 저런 아이가 아직도 있구나. 귀엽죠? 그리고 장사에 맞더라고. 진짜 사장님 말씀처럼 안진용 기자님 요즘 찾아보기 드문 아이 같기도 해요 진짜. 네, 안 그래도 사장님께서 올린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스타가 됐다고 하는데 어머나. 자, 흔치 않은 아이지만 사실 저런 사장님은 더 흔치 않다는 그러네요, 거죠. 맞아요, 네. 저 아이가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 기뻐진 이 사장님은 원래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잖아요. 근데 아까 사탕을 줬죠. 이번에는 아이스크림과 사탕까지 가족들 모두 함께 먹으라고 더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 영상제 아마 부모님도 보셨을 거 아이의 부모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참 대견하다 그러셨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대견할 것 같고 그래서 사장님이 본인의 SNS에 이 미담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아버지가 거기에 또 댓글 형태로 감사의 인사를 남긴 거예요. 네. 보시면요. 아이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아이를 특별하게 해주는 거 없어서 부끄러운 아빠인데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칭찬을 이번 일로 인해서 아낌없이 해주었는데 모두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이스크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예쁘게 잘 봐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또 사장님 번창하시라는 덕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한 30초 드릴게요. 아이가 어디 뭐 국영수 학원 다니고 그런 거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장님의 조그만 그 친절이 저 아이를 나중에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아이가 보인 모습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사탕 그거 하나 사러 들어온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저기는 네, 원래는 세상에. 그냥 무료로 주는 그 사탕하고 물 받아 먹고 너무 고마운 거지 그게. 네. 본인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인정 그리고 어떤 뭐 배품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대갚아주고 싶어요. 네. 근데 돈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저거 집 나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해주니 네. 또
주인은 또 너 그게 고마워서 네. 아이스크림을 주고. 즉 선행은 서로가 서로를 맞아요.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점점점 커지고 전파된다는 네.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묘성 기자님, 이 사연과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칭찬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정말 러블리한 아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것 같다. 네. 춤사위가 야. 예사롭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그러네요. 아주 흐뭇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